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의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사나 재판을 처음 받거나 고소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를 받는 경우 이제 통상은 형사가 전화를 해서 피의자 신문 일정을 조율합니다. 합의를 하겠다고 이제 지정된 피의자 신문 기일에 나가지 않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출석 거부로 판단되어 체포 영장이 발부되기도 합니다. 일단 구속되면 사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악화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피의자 신문 일자에는 성실히 출석하는 게 좋습니다. 혹여 지정된 피의자 신문 일자에 가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면 출석하지 못한 사유를 진단서 등으로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경찰에서 고소인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하고, 그리고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자 신문을 하고, 이 외에 다른 증거들을 취합해서 혐의 없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이의할 수 있고, 이 경우 기록은 검찰로 송치되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에서도 동일한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를 고민해 보고 그 판단을 뒤집을 근거를 제시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사안의 특성을 살펴서 검사가 죄는 인정되나 처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달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사유 있는 날로부터 1년 내에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지키셔야 합니다. 검사가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판사는 기록을 보고 무죄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또는 이 벌금형만으로는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판사가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식 명령을 발부받은 자 역시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무죄 주장을 하거나 양형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종 상향 금지에 따라서 약식 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이 선고되지는 않지만 중한 형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진행을 살펴보시면서 필요하다면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하기도 합니다. 기소된 경우 피고인에게는 공소장이 송달됩니다. 공소장에는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답변서가 같이 첨부되어 가나, 이 7일 내의 기간은 꼭 준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히 기록을 검토하고 답변서를 기일 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소장을 받았을 때는 검찰청에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해서 기록을 살펴보고 무죄를 다툴지 양형에 대해서 주장할지 등에 대해서 이제 정하시면 됩니다. 첫 공판 기일에는 나가시면은 판사가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직업에 대해서 질문하고 진술 거부권 등에 대해서 고지합니다. 이후 검사가 왜 기소했는지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공소사실 인부 의견을 밝히고 부인하는 경우 증거에 대한 인부 의견을 밝힙니다. 이때 증거법에 따라서 경찰 및 검찰 진술에 대하여는 내용 부인 의견을 밝힐 수 있고, 위법한 증거인 경우 위법해서 증거 능력 없다라는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최근 증거법 관련해서 수많은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 사실과 무관한 증거가 압수된 경우 그 별개의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시한 판례가 있기도 하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고 친분관계가 불분명하며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재현되어 있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진술 증거 능력 부여에 필요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보아 진술 능력을 부인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 부분 확인을 거부했다거나 또는 참여권 보장하지 않고 압수된 서류와 핸드폰, 그리고 핸드폰에서의 출력물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인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헌법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이루어지는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증거조사가 종결이 되면 검사가 구형을 하고 그리고 변호인 그리고 피고인이 최종 변론을 한 뒤에 선고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선고를 받은 다음에는 선고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검사든 피고인이든 항소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을 받아서 항소를 못한 경우 형사 사건에서는 민사 사건에 비해서 추한 항소의 인정 범위가 넓으므로 추한 항소를 하여 다시 항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천 건의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그 수천 건 중에서 단 한 건도 동일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조금씩이라도 다르므로 사건마다 다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등에서 일부 지식만으로 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 난관에 처했을 때에는 전문가와 충실히 상담을 하고 신중하게 방향을 정해서 성실히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의 김혜진 변호사입니다.